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아마 국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그렇습니다. 7일이죠. 탄핵 소추안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에 의원님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아,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요? 예, 아이고, 그랬군요.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국민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울으셨는데요. 네. 그때 그 밖에 퇴장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렇죠. 호명에 따라서 하나하나 저희가 다 일어나서 단체로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울었어요. 저만 울은 게 아니고. 저 옆에도 다 보이던데 네. 아마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다음에 간절하고 네. 그런 어떤 마음들이었고 그런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저렇게 밖에서 엄동설 안에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합쳐져서 눈물이 저절로 막 흐르더라고요. 예. 아마 근데 그게 그걸 또 보셨는지 몰랐어요. 다 봤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 모습 때문에 좀 화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그때 아주 이게 화도 있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예. 국민께 대한 죄송함 그리고 막 분노, 네. 억울함, 어쩔 수 없는 막 이 무력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복받쳐서 이제 다들 뭐 그런 감정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역풍이 불까봐 탄핵의 티읕자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던 시절에 예. 저희들이 탄핵 연대를 출발을 해서 음흠. 처음에는 뭐 눈총도 받기도 한 것도 같은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 책임감도 더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힘을 내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네. 대통령에게 국민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주인이시잖아요. 이 주인이 지금 광장에 나오셔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라고.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지금 결정하셨기 때문에 광장에 쏟아져 나와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절차만 남았지 네. 이제 국민의 결정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토요일 날 탄핵안 표결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국민께 최선을 다해서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뭐 근거가 있는 약속이라기보다 이렇게 광장에 나오신 주권자의 명령을 아무리 당리 당략이 앞선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도 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국민의 함성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단속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14일은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지금 매주 탄핵안 올리는 겁니까? 발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올리는데요. 목토 이렇게? 목요일 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예. 일단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결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결하게 되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이 탄핵안 보고와 가결이 이루어지는 본회의가 열리가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경제도 지금 큰일 났고요. 환율이나 주가 뭐 등등 지금 최악인데 계속 이렇게 되면 국정이 지금 계속 마비될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이야기하는 궤변이 뭐냐면 예. 헌정 중단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거리가 되면 뭐 나라가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이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눈 것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짓밟으려 하는 것, 이 네.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것이 헌정 중단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중단시키려 한 헌정을 이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도구인 수단인 탄핵에 의해서 이 쓰러진 헌정을 되살려 일으키려고 하는 이것이 왜 헌정 중단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우리의 노력은, 국민의 함성은 헌정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지, 이것을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 협박이다. 그리고 아하. 스스로 헌법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식한 소리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국민 협박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당신들이 예. 중단시키려고 한 이 헌법 질서를 빨리 함께 손잡고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양심상 네. 이 탄핵에 반드시 이 가결표를 던져서 이번 주 내에 더 이상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또 궤변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아니 또 이렇게 한국수. 무질서를 만들어 놓은 자들이 무슨 질서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경제 무슨 이런 걱정을 하던데, 예. 아니 그래서 빨리 탄핵을 가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지금, 네. 그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네. 지금 벌써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터 지금 일주일인데 일주일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그 시가총액이 벌써 144조 1000억 달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아유. 이 국민들이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주식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경제를 걱정합니까? 네. 그리고 외교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그렇게 예. 찬란하게 국민 세계 속에 대한민국 그렇게 칭송을 받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은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은 패싱하고 그냥 예, 돌아갔잖아요. 가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인가요? 네. 우리 방한했죠. 예. 카이에 와서 방산 무슨 구매 이런 거 협상을 하려고 오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포브스지라고 하는 경제지가 있죠. 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엄 선포와 탄핵 부결의 이 값을 5,100만 국민이 나누어 갚아야 할 것이라고 미국 경제지도 그렇게 혹평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므로 헌정 중단, 무슨 경제 외교의 혼란 이런 궤변으로 국민 협박하지 말고 네. 지금 그렇게 헌정이 중단되고 경제 외교가 망가지고 있는 이것을 일으키려면 빨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 가결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네.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켰고요. 네. 검경, 공수처까지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검찰과 그러니까요. 새벽 1시 반에 일정을 조율해서 가서 조사를 받았을까? 예. 예, 이것은 검찰밖에 믿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를 했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태도를 국민이 다 기억합니다. 네. 김건희가 정한 보안시설에 가서 핸드폰을 빼앗기고 출장조사, 황제조사를 하고 불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검찰이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네.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보면 그런 굴욕의 역사 속에서도 때만 되면 딱 포착해서 그 일이 승냥이 때처럼 딱 그 충성하던 주인을 물어뜯고 네. 결과적으로는 기사회생하는 그 기적의 환생수를 여러 차례 보여줬잖아요. 오히려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오히려 네. 자기들이 그렇게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망가진 검찰 조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이 마지막 기회로 보고 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네.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 중요한 내란죄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경찰은 사실 수사 인력이 막대하고 수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딜을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한 것에 불구하지만 경찰은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네. 등 공간을 다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에게 수사를 맡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네. 그러나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서로 공다툼을 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애타게 음흠. 광장에서 이 추위에 부르짖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들이 조직 보호나 뭐 그다음에 어떤 공을 서로 세우려고 하는 공다툼이나 네.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구속, 윤석열 구속 이 부분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이 부분도 의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 바람 겸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의 어떤 예상을 해보면 예. 저는 이번 주에 구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이번 주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예. 보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잖아요. 구속은 대통령이 완전히 고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선을 바로 치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의 품에 안겨서 네. 구속이라는 형태로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배후 조정으로 질질 옥중결자하면서 한동훈과 한덕수 체제를 통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이렇게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예. 지금도 인사권 행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것에는 그런 함정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런 믿음을 갖고자 해요. 이미 광장에 쏟아져 나오신 주권자이신 국민의 분노와 결정을 검찰도 모두 다 알 것이다. 알고 있다. 예. 예.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게 어떤 그 권력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검찰이. 예.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 수사하는 속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영장심사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영장에 보면 예.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란 공범으로 적시가 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아침에 단독으로 흘러나온 기사를 보면 김용현의 영장에 계엄 포고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고문을 그동안 궁금했어. 누가 작성해서 궁금했는데 예. 김용현이 작성을 하고 대통령 윤석열하고 그걸 상의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쩐지 그게 아마 그 어설프더라고요. 영장에 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바로 그 뒤에 이제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조사할 대상은 많지만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바로 밑에 부수계 정도 되는 김용현을 재빠르게 빨리 구속하는 것이 이 관건이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보면 저는 14일 탄핵안 가결 투표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네. 이번 주에 구속돼야 윤석열이 된다. 구속이 되면 예. 다른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가결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내란행위 상설특검 의결했는데 지금 그 수계 부수계 지금 윤석열 김용현 말고도 한덕수 총리나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죠. 예. 한덕수 총리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걸 목숨을 걸고 윤석열을 막았어야죠. 말렸어야 되죠. 예. 그것이 뭐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니라 심의라고 하더라도 그 예. 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거기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심의라고 해서 그냥 저는 아무 의견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 내진 이건 동조거든. 내란 동조, 방조, 네. 방조. 예. 공범입니다. 공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 한덕수 총리도 그런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장을 이미 제출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는 그날 계엄령을 해제하는 해제 네. 요구안 가결을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당사로 모여라. 또 국회로 모여라. 다시 당사로 모여라. 또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혼선을 주면서 그걸 방해한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를 했다는 또 증언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역시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의원직 제명 뭐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죠. 예.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윤석열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좀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하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네. 본인의 거취를 빨리 결정을 해라. 가장 빠른 것은 오늘이라도 하야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 하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평소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어퍼컷을 날리고 호연지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어디 숨어 있습니까? 김건희 치마폭에 숨어 있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하야 성명 발표하고 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예. 그다음에 처벌 받겠다 하고 감옥하고 그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잠시나마 대통령으로 있었던 자의 도리이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자존심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유일한 길이 그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 국회에 계시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다 여기 비상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터뷰도 저희 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야오당 지금 대표들하고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